네, 안녕하세요. TVQ 수학 Q원장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이고, 오늘도 역시 이제 을지대 거 2020학년도 기출, 적성 기출 중에 3세트를 해결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넘어가려고 역시 11시 스트리밍을 찾아봤습니다. 네, 의대 가고 싶당님, 네, 하이, 안녕하십니까? 포철고, 하늘고, 뭐, 둘 다 뭐 좋은 학교겠죠? 예, 고등학교는 이제 뭐 자사고라든지 특목고가 살짝씩 없어지기 때문에 예전에 그 우대했던, 이제 고교가 블라인드가 되기는 하는데, 뭐 우대했던 그런 정책들이 전부 다 걷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특별히 뭐 자사고라고 유리할 것도 없고, 불리할 것도 없고, 뭐 학교마다 그런 거는 없다. 그리고 이제 입학사정관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무래도 그런 학교 특목고냐 아니면 일반고냐에 따라서 약간 좀 유불리가 작용할 수 있는 전형이 유일하게 일반 그 학생부 종합전형이겠죠. 근데 그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도 블라인드 처리를 해요, 고등학교를. 근데 사실 과목을 보면은 이 학교 특목고구나 다 알기는 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일단 뭐 학교 특성상 뭐 정시에 조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준다라든지 그런 차이는 분명히 존재할 것 같은데, 뭐 어디서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냥 집 가까운 학교가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장기전이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나 뭐 학교의 그런 파워도 중요하지만 그냥 요새는 뭐 집 가까운 학교가 가장 좋지 않나, 어디 학교가 잘하고 못하고 뭐 이런 걸 떠나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조카들이나 제 애기들도 고등학교 진학을 할 텐데 무조건 집 가까운 곳, 언제 그 시점에서 어디서 살지 모르겠지만 제일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보낼 생각입니다, 저는. 네, 어쨌든 환영합니다. 의대 가고 싶다님. 꼭 의대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내신 낮은 거 다 반영이, 그 입학사정관들은 귀신같이 알아내요. 왜냐면, 지금 중학생인가요? 의대 가고 싶다님? 일단,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전형이,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만 그런 차이들이 발생을 하는데, 입학사정관들이 단순하게 1등급이다, 2등급이다, 3등급이다, 요걸 보는 게 아니라, 입시 설명회 일요일에도 했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그 과목마다 이제 과목 이수명을 봐요. 어떤 과목인지. 그리고 그 해당 과목이 진로 선택 과목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도 파악을 하고, 진로 선택 과목이라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약간 심화된 과목입니다. 그리고 그 과목에 대해서 표준 점수가 얼만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 학교가 잘한다. 뭐 단순하게 5등급, 6등급이 나오더라도 요거는 실수 몇 문제 해서 등급이 뚝 떨어진 케이스구나. 이런 거는 좀 감안을 해준다라고 생각이 들고, 하지만 학생부 교과에서는 다르죠. 학생부 교과만큼은 그냥 컴퓨터가 뽑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특목고가 자사고나 특목고, 지금 현재 그런 잘하는 학교라고 표현을 할게요. 약간 잘하는 학생들이 몰려있는 학교들이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100% 불리하죠.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서울 상위권 대학교를 가는 학생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여러 가지로 궁금한 사항들은 나중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 입학 설명회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4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자. 자, 다항식 fx인데 12차 방정식, 설마 12차를 풀라고 하지는 않겠지. 프랜시스님 안녕하십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마찬가지로 항등식이니까 x에 대한 항등식 성질을 이용을 해서 수치 대입법 혹은 개수 비교법을 이용을 해서 미정개수, 개수들을, 정해지지 않은 개수들을 정하는 문제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인수분해되는 거 1하고 마이너스를 집어넣고 싶지? 대입하는 거야. 1부터 대입하자. 그럼 1 마이너스 a 플러스 b, 우변은 얘가 싹 다 날아가서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대입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좌변부터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니까 플러스 a가 되고 플러스 b가 된다. 우변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쭉 다 날아가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에다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3 플러스 1, 이렇게 단순하게 대입하는 중학교 수준의 문제로 바뀌었죠. 자, 그럼 첫 번째 식 정리할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야. 얘는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5에다가 마이너스 4네. 1이 넘어와 마이너스 5가 된다. 괜찮지? 자, 요거는 a 플러스 b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계산하면 1에다가 2에다가 1이 넘어서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따라서 아래식에서 위식을 빼주자. 그러면 2a가 되고 b는 날아간다. 6이 되죠?
a는 3이다 라고 쓸 수가 있겠고, 자 a가 3이니까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2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두 수 a, b의 곱은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아, 이게 혹시 타이틀이 아까 아프리카 TV 보니까 고등학교 그 예비고일을 위한 입시 설명회 그 타이틀로 나온 것 같던데, 그것 때문에 혹시 중학생이 들어온 건가? 그거 바꾸는 방법을 몰라서 저절로 막 어떻게 바꾸는지를 모르겠어서 지금 아프리카 이 실시간 타이틀이 고교생을 위한 입시 설명회로 돼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딱 드는데, 아 죄송합니다. 오늘 적성고사 시간입니다. 예, 적성고사 시간이고 고3 학생들을 위한 적성고사 을지대학교 거 수학 기출문제 해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착오가 있으셔서 잘못 들어오신 분들은 너무나 죄송하게 생각드리고, 어제 그래서 카카오TV에서 많이 들어왔었나? 그거를 보고? 아이고 이거 너무 죄송한데 이거? 어쨌든 이 제목 바꾸는 거를 유튜브밖에 할 줄을 몰라가지고 지금 실시간으로는 대시보드 이용해서 뭐 하는 거긴 한데, 연구해서 뭐 차질 없도록 앞으로는 그 부분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41번 문제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자, 그 다음 문제 42번으로 넘어가죠. 이거 어딨어? 잠시만요. 네, 이거 포인터를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포인터를 챙기지 못해가지고 포인터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 설명이 어떠나요? 이 설명이 아닌데 큰일 났네. 혹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만요. 좀 착오가 있으면 안 되는데, 아프리카랑 그 카카오 TV에서 그렇게 많이 들어오고 있나요? 걱정이 되네요. 이 수정하는 것도 어떻게 수정하는지 모르겠는데. 어허. 이거 수정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원장님이. 이거 수정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거 아프리카 TV? 수정하는 게 없네요. 이거는 영상을 이거 큰일 났네. 그래서 카카오 TV에서도 그렇게 들어왔나 본데. 아이고야. 일단은 뭐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요게 어떻게 뭐 지금 당장 수정을 할 수가 없어서, 저기 유튜브는 수정을 해놨는데 아프리카는 수정을 하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분명히 간단하게 수정을 할 수 있을 텐데 원래 이 아프리카를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이런 부분들은 너무 죄송합니다. 뭐 연구해서 찾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네. 42번 문제 보자. 자, 요거 마찬가지로 뭐 오메가 공식을 적용하는 문제죠. 오메가 공식을 근데 외우지는 말라고 했지. 자, 기본적으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 얘를 딱 보자마자 좌변과 우변에 뭐를 곱해줘야 되니 얘들아? x 플러스 1을 곱해줄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우변은 어차피 곱해주면 0이 되는 거고. 그럼 좌변 전개하면 x세제곱 플러스 1은 0이란 얘기야. 그런데 이 2차 방정식의 한 근이니까 이 3차 방정식의 근이기도 하겠지. 따라서 여기다 오메가를 집어넣어보면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그죠? 괜찮겠죠? 그리고 오메가 6승은 당연히 1이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겠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오메가가 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대입해도 돼.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누가 뭐래도 0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 되잖아. 얘 0이야 0. 3개 합쳐서. 괜찮죠? 자, 그리고 요거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부분 계산하면 플러스 1이야.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고,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야. 따라서 얘도 0이잖아. 따라서 이 세 개도 날아간다. 마찬가지로 이 오메가 6승은 1이죠. 그 다음에 오메가 6승이 1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 오메가 6승이 1이니까 얘는 플러스 오메가 제곱. 마찬가지로 이 세 개도 0이다. 답은 마이너스 오메가 9승이 되는 거겠네. 그런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고 앞에 보호 마이너스 있기 때문에 정답은 1이다.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기본적인 고1 과정의 문제였다. 괜찮겠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1이다. 자, 다음 문제 봅시다. 자, 43번부터 미분 활용이 나왔어. 그래서 조금 이 문제는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 문제. 자,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3이래. 그리고 수도관이래. 사실 이게 조금 별로 안 좋은 문제야. 왜냐면 수도관이 반지름이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원기둥을 말하는 거거든, 얘들아. 원기둥 모양으로 생겨서 수도관이. 그지? 근데 그런 점을 좀 명확하게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명확하게 딱 원기둥 모양의 수도관 이런 식으로 안 알려줬기 때문에 사실은 문제가 약간은 오류가 있다. 문제가 있다. 문제에 문제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어쨌든 준비하는 입장인 거니까 요거를 그냥 원기둥이다 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자, 그런데 흘러나오는 물의 속도가 주어졌네. 자, 속도가 주어졌어. 속도가 주어졌으면 봐봐. 자, 속도는 요거는 2t로 묶어줄까? 2t로 묶어주면 얘는 5 마이너스 t가 되는 거겠지. 따라서 0하고 5를 기준으로 위로 블록이죠. 위로 블록인 이러한 그래프가 될 거다. 속도 그래프가. 괜찮겠죠? 자, 그런데 물이 나오는 순간부터 멈출 때까지 라고 했죠. 멈춘다는 얘기는 뭐야? 속도가 0이란 얘기지. 따라서 5초 후까지를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런데 이 5초 후까지 이 넓이를 구해주면 뭐가 나오냐면 움직인 거리가 나와. 그 물의 흐름. 처음부터 시작해서 움직인 거리가 나온다고. 즉, 이 넓이를 한번 구해놓고 시작할게. 인테그럴 0부터 5까지 위에서 아래 빼주면 되죠. 따라서 10t-2t 제곱을 해주면 이 넓이가 나올 거다. 그죠? 그럼 얘는 계산을 하면은 5t 제곱 마이너스 3분의 2t 세제곱에다가 여기다 5하고 0 집어넣으면 되겠다. 5 집어넣으면 25에다가 125. 5 집어넣으면은 3분의 125에 250 이렇게 되겠네. 됐죠? 그럼 얘는 3분의 375잖아. 따라서 빼주면은 3분의 250을 빼주면 얼마가 나온다? 3분의 125가 나온다. 그죠? 이게 뭐라고? 이 넓이야. 자, 그런데 속도 부분에서 넓이는 뭐라 그래서? 움직인 거리라 그랬잖아. 위치 변화량이겠지? 똑같겠지? 위치 변화량은 어차피 양의 방향으로만 가고 있잖아. 위에서만 놀고 있으니까 속도 그래프에서. 어쨌든 위치 변화량 혹은 이동거리가, 물의 흐름의 이동거리가 3분의 125다. 그 소리는 뭐냐면 출발선부터 정지할 때까지 이 길이가 3분의 125라고 주어진 거야. 이렇게. 괜찮겠지? 그런데 이때 물의 양을 구하래. 결국 부피 구하란 얘기겠네. 이해되죠? 부피 구하는 거니까 반지름 곱하기 파이 해주면 원 넓이 나오지. 이 원에다가 높이 곱해주면 정답이 되는 거겠다. 그죠? 반지름이 루트 3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곱하면 3이고 밑면의 넓이는 3파이야. 높이는 3분의 125야. 여기서 황당한 게 나옵니다. 원장님이 요거 때문에 당황했어요. 답이 요거거든? 아니, 당연히 약분해서 125파이가 돼야 되는데 보기를 보니까 125파이가 없어. 그래서 또 틀린 줄 알았어. 뭐야 이거 틀린 게 없는데 두 번 풀어봤어. 그래서 그랬는데 보니까 요거 약분을 또 안 해놨어. 얘네들이 요거였나? 어떤 거였지? 약분 안 해놓은 게 있는데 요거였나요? 요거 약분을 안 해놨어. 요게 정답이야. 3, 1은 3, 3, 2, 6 3, 2, 6에다가 3, 5, 15 맞잖아. 125파이 3번 요거 약분을 또 안 해놨습니다. 이건 되게 유치한 거죠. 유치한 보기지.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수능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낸다? 진짜 뒤지게 욕먹습니다. 약분을 왜 안 해? 약분을. 우리는 어려서부터 그래도 약분하라고 배웠는데 약분을 해야지 깔끔한 거다 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는 건데, 물론 틀린 숫자는 아니지. 3분의 375가. 근데 이거는 수험생들을 기만하는 거 아닌가요? 왜 약분을 안 해놔서 헷갈리게 만들어? 그죠? 어쨌든 이게 얼마 전에도 을지대가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을지대였죠? 을지대가. 이런 장난치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런 장난치는 데도 있구나 라는 거를 한번 깨닫습니다. 유치하죠, 되게. 자, 어쨌든 정답은 125파이가 맞습니다. 이거 약분하면 125파이예요. 3번이 답이 되겠다.
자, 44번 문제도 확률로 나왔어. 확률이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조건부 확률의 계산식으로 나왔죠. 일단 여집합이 나왔어. A의 여집합이기 때문에 우린 PA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다. 4분의 1이라고 구할 수가 있겠다. 자, 그리고 두 번째식 조건부 확률 계산식으로 쓰면 P 뒤에 거분의 P, B의 여집합, 교집합 A다. 이렇게. 앞에 거 교집합, 뒤에 거다. 얘가 근데 3분의 1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양변을 PA 곱할까요? PA는 4분의 1이잖아. 따라서 12분의 1이라고 주어진 거야. 그러면 우리 이제 집합의 힘을 빌려야 되겠지.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서 B의 여집합과 A의 교집합은 여기 부분을 말하는 거다 라는 거지. 근데 얘가 12분의 1이래 지금. 여기 부분이 12분의 1입니다 라는 거야. 그런데 A는 아까 4분의 1이라 그랬잖아. 전체가. 4분의 1에서 12분의 1 빼주면 되겠네. 4분의 1은 얼마야? 얘는 12분의 3이죠. 따라서 12분의 3 전체 12분의 3에서 12분의 1을 빼준 12분의 2. 결국 6분의 1이 정답이 되는 거겠죠.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자. 자, 역시 통계로 나왔는데 요거 수능 문제예요, 여러분. 2009년 아마 2009년 수능이었을 거예요. 이 문제. 2009년 수능인데 되게 또 어설프게 바꿨어. 변형을 했어요. 을지대에서. 이거 아예 똑같은 수능 문제 2009년 걸 거예요, 아마. 요 평균이 18이었을 거야, 원장님 기억에. 최근에 풀이해준 적이 있거든, 학생들. 18인데 요거 그냥 19로만 바꿔놨어. 되게 유치한 장난입니다. 예. 어쨌든 수능 기출 문제다, 요거는. 을지대 기출 문제긴 한데, 을지대가 수능 문제를 변형시키는 건데, 변형도 아니고 그냥 숫자만 요것만 유치하게 말도 안 되는 19로 바꿔놨습니다. 저 19로 바꿔서 굉장히 고달픈 학생들이 있었을 거야. 원래는 18이었습니다. 어쨌든 19로 가져가고 문제를 풀게. 자, 일단 기본적으로 확률 분포 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얘네들의 합이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미지수 A가 있기 때문에 더해봤는데 미지수가 지워져서 의미 없는 식이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요걸 알아야 되지. EX가 있어. 그럼 표본은 어떻게 구하니? 표본의 평균은 EX반은 그냥 똑같아. 똑같아. 맞지? 그죠? 그 다음에 뒤집어서 쓸 걸 그랬나? 표본의 평균은 모집단의 평균이랑 똑같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내용. 분산은 모집단의 분산을 가지고 크기 n으로 나눠줘야 된다라는 거. 정확하게 요 내용만 기억하시면 쉽게 풀이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 모집단의 평균이 나왔어. 아니, 표본의 평균이 나왔어. 따라서 우리 EX도 얼마란 얘기야? 모집단의 평균도 19란 얘기야. 그냥 간단하게 똑같다란 얘기냐. 따라서 우리 평균 구할 때는 어떻게 구해주면 돼? X랑 P랑 곱해준 다음에 다 더해주면 된다. 자, 첫 번째 거 곱해주면 5, 두 번째 거 20A, 세 번째 거 곱해주면 15-30A. 얘가 되는데 얘가 19다. 이렇게 주어진 문제다. 자, 그럼 결과적으로 얘랑 계산하면 마이너스 10A. 이거 두 개 계산하면 20이니까 20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20 해주면 마이너스 1. A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A를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다. 여기다 쓰고 시작할까요? A는 10분의 1이야. 그럼 여기 10분의 1 대입하면 10분의 5에서 10분의 1 빼주면 얼마니? 10분의 5에서 10분의 1 빼주면 10분의 4가 되겠죠? 10분의 4. 요거는 요 값은 이제 10분의 4다. 10분의 4. 이렇게 놓고 시작하자.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 분산을 구해줍시다. 분산. 모집단의 분산 구할 거야. VX. 자, VX는 어떻게 구하니, 얘들아?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되죠.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겠다. 그런데 요거는 그렇게 해서 평균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규분포로 돌린 다음에 표준 정규분포로 돌려서 푸는 게 정상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여기까지 가지도 않네. 보니까 뭘 구하라는 얘기냐면 크기가 두 번인 것을 복원 추출했대. 복원 추출이라는 얘기는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고 원래대로 돌려놓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두 번 시행을 했다는 얘기야. 근데 두 번 시행을 했는데 평균이 20이 나온다. 평균이 20이 나올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게 문제야. 그죠? 그러면 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x가 10이 나와. 그다음 두 번째는 30이 나와. 그럼 평균이 20 되는 거 맞네. 이거 정답이 된다는 얘기야. 두 번 시행으로 따져서. 이거 정규분포로 가면 못 풉니다. 계산이 안 돼요. 숫자가 좀 지저분해져서 그래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요거 말고도 또 있어. 처음에 20 나오고 두 번째도 20 나오잖아? 그러면은 두 번의 평균이니까 20 나오는 거 맞아. 표본의 평균 20 나오는 거. 이렇게 찾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처음이 30 나오고 마지막에 10 나오는 거, 두 번째가. 요것도 마찬가지로 평균 되면 x 20 나오는 거 맞죠? 따라서 얘네들의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겠죠. 먼저 10 나올 확률 얼마? 2분의 1. 30 나올 확률은 10분의 4, 5분의 2로 고칠까요? 5분의 2, 약분하면 5분의 2, 5분의 2. 20 나올 확률은 10분의 1, 또 10분의 1. 30 나올 확률은 이제 5분의 2, 그 다음에 10 나올 확률은 2분의 1. 간단하게 이렇게 풀어주는 문제였어. 그죠? 조금 허무하죠? 그래서 얘는 5분의 1이고, 얘는 100분의 1이고, 얘는 역시 5분의 1이다. 이렇게. 따라서 5분의 2네. 5분의 2는 10분의 4니까 0.4. 그 다음에 얘는 0.01. 따라서 답은 0.41이다.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수능은 되게 괜찮은 문제였는데 숫자를 18을 19로 바꾸는 바람에 되게 어설픈 문제로 좀 바뀌었습니다. 잘못했지. 근데 어쨌든 문제 뭐 오류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포인트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크기가 2이기 때문에 이런 풀이가 가능한 거야. 자, 46번 문제는 급수 문제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하셔도 됩니다. 예, 무한급수, 그죠? 무한급수가 수렴하면 무한수열은 0이다. 요 내용이 이제 이과꼴로 넘어갔기 때문에 과감하게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7번 문제 보자. 47번. 자, 첫 번째 식 정리해 볼게. 10은, 루트 10은 10의 2분의 1이야. 즉, 2분의 1x. 얘가 125다. 125는 5의 3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리고 8의 y 그냥 쓸게. 얘는 5다. 이렇게. 근데 우리는 일단 어쨌든 x분의 1이 필요하네. 그리고 y분의 1이 필요하네. 뻔한 문제죠. 이걸 로그로 풀어줄 수도 있지만 지수로 갈게요, 그냥. 따라서 양변에 뭐 해줘? 양변에 x분의 1승 해줘. x분의 1승 해줘. 자, 그럼 계산하면 얘는 10의 2분의 1승이고 얘는 5의 x분의 3승인데 우리가 필요한 건 x분의 6이네. 그럼 또 이 상태에서 양변 제곱해주면 되겠네. 일반적인 문제보다 한 단계가 더 있네. 따라서 얘는 10이 되고 얘는 5의 x분의 6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이것도 y분의 1승을 해줄 거야. 그러면은 8이 되고 5의 y분의 1승이 된다 라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우리는 3분의 1승을 또 해주네. 양변에 3분의 1승을 해줘. 3분의 1승, 3분의 1승. 얘는 2의 3승이잖아. 따라서 2가 되겠지, 2.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5에 우리가 원하는 3y분의 1이 나오게 되겠죠. 그런데 구하라는 건 x분의 6에서 3y분의 1을 빼주래. 즉, 지수끼리 빼주라는 얘기는 나눠주시면 되겠죠. 좌변끼리 나눠주면 5가 된다. 우변끼리 나눠주면 5에다가 x분의 6 마이너스 3y분의 1이 되는 거겠지? 따라서 여기 1승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값은 1입니다. 라는 아주 전형적인 지수 문제죠. 시험 범위 맞습니다. 요거는 너무 전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출제가 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수능도 마찬가지고 남은 적성고사도 마찬가지고요. 자, 48번 문제를 봅시다. 자, 요거 고1 과정이야. 고1 과정이라서 스킵하면 안 되고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또 부등식의 영역이 삭제가 됐습니다. 빠져버렸어요. 따라서 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그래서 이 내용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등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킵을 할게요. 이거 원의 내부고 이건 직선이잖아. 그죠? 직선이고 y 절편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는 k로 두면 그럼 두 개가 뭐 접할 때건 최소값이니까 아래쪽에서 접할 때겠네. 그런데 일단 이 문제는 부등식의 영역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를 조금 한 학생들은 아니다. 어차피 부등식의 영역 너네들 아예 안 배웠잖아. 현재 고3들. 그죠? 부등식의 영역 자체를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자, 49번 문제 보자. 이건 뭐 장난치는 문제야. 이건 고1 아예 그냥 고1 학생들 대입하는 문제죠. 이건 중학생들도 알겠다. 그죠? 합성함수를 살짝 한 1분만 가르쳐주면 중학생도 풀 수 있는 문제죠. 먼저 G1 구하래. G1 구하면 여기다 1 대입하면 돼. 그럼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다 마이너스 4. 그럼 F 마이너스 4가 정답이고 마이너스를 여기다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8 마이너스 7이네. 쉽지? 그 다음에 F1 구해봐. 1 구하면 3이다. 그럼 G3 구하는 거니까 3, 3, 9 마이너스 3, 6 3, 3, 0이네. 정답은 마이너스 7 4번이 정답이다. 이런 문제는 뭐 시간 걸려서도 안 되고 틀려서도 안 돼. 틀리면 안 되죠. 시간도 뭐 거의 한 20초? 20초 안에 딱 풀고 넘어가야죠. 찍고 딱 넘어가야 됩니다. 답까지 체크 딱 하고. 그죠? 20초도 안 걸려야 돼, 사실은. 자, 50번 문제 보자. 요거 이제 최근 뭐 한 5, 6년 동안 계속 트렌드다.
왜냐면 수능 특강에서 굉장하게 계속 매년 다루던 문제 유형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네들도 좀 익숙해졌을 거야. 이게 처음 나왔을 때는 좀 신선한 문제 유형이었거든. 근데 너네들이 이제는 조금 익숙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딱 뜨는 순간 뭐야 이거? 이 문제 어떻게 해야 돼? 도함수 정의 외우고 있어야지. 도함수 정의. 도함수 정의 첫 번째 도함수 정의 활용하자. 자, f'x를 첫 번째 도함수 정의에 의해서 풀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리미트 이건 외워야 되는 식이야.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 x 플러스 h 마이너스 f x다. 이렇게 여기까지 괜찮겠죠? 자, 그럼 f'x는 다시 여기서 리미트 h가 0으로 가고 h분의 자, 이 부분을 이 문제에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대. 자, 그러면 fx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그 다음에 두 개 곱한 다음에 4배 플러스 4xh 에다가 뒤에 거 마이너스 fx까지 이렇게 있다. 괜찮겠죠? 잠시만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fx가 지워지네요. fx가 이렇게. 이제 자, 따라서 얘는 f'x는 다시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h분의 fh는 그대로 둬. 그 다음에 얘는 계산하면 h가 약분돼. 근데 문자는 h잖아. 상수야. 4x가 h는 약분돼서 따라서 뒤에다 그냥 따로 4x 써주시면 끝이다. 됐죠?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사실은 00 집어넣은 다음에 f형이 0이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서 두 번째 도함수 정의 활용해서 여기서 또 얘를 구해야 되는데 이 상태에서 그냥 미친풀이 방법 쓰셔도 돼요. 얘 계산해봐. 어떻게 돼? 자, f'x는 얘 계산해봐. 분모 미분, 분자 미분, 대입이잖아. 분모 미분하면 1, 분자 대입하면 f'h, 거기다 0 대입하면 f'0이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여기까지 식을 구할 수 있어야 되겠지. 자, 이 상태에서 나조건 f'1이 3이래. 그럼 여기다 1 대입해봐야 되겠네. 1 대입하면 좌변이 3이 된대. f'0에다가 1 대입하면은 4가 되는 거겠네. 그럼 얘가 얼마가 되니 넘어가서 마이너스 1이지 구하라는 게 f'0이네. 정답은 마이너스 1이다. 괜찮겠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도함수의 정의죠. 미분계수의 정의라고도 하고 그 도함수의 정의를 둘 다 외우고 있어야 돼. 물론 우리는 미친풀이 방법으로 쉽게 계산 문제, 객관식 문제 해결할 수 있지만 이 문제만큼은 도함수 정의 활용하셔야 됩니다. 원장님이 아무리 미친풀이 방법을 쓰라고 해도 도함수 정의 안 외워도 됩니다. 이런 소리 한 적 없어. 써놓고 시작해서 처음에 맨날 도함수 정의는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첫 번째 도함수 정의, 두 번째 도함수 정의 정확하게 2개 외우셔야지 수능까지 끌고 갔을 때 아무 문제가 없다. 그죠? 미친풀이 방법은 그냥 객관식 문제를 우리 빨리 풀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그죠? 그 전에 당연히 기본적인 개념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우리 요거 왜 나왔는지도 설명했었어. 이 공식이 왜 나왔는지도 여러 번 원장님이 개념 설명을 해줬습니다. 됐죠? 자, 51번 문제 보자. 51번. 간단한 2차 부등식이에요, 이거는. 부등식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시험범위 그 고1 과정이기 때문에 시험범위는 아니지만 그래도 스킵하면 안 되는 내용입니다. 자, 이거는 35니까 57에 35네. 마이너스 해주면 되겠다.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을 표현하면 5부터 시작해서 7까지야. 흰색이다. 5도 들어가고 7도 들어가고. 됐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것도 이거 인수분해 돼, 얘들아. A하고 6이야. 마이너스 붙여주면 되네. 따라서 두근이 A하고 6 해준 다음에 이번엔 벌어지는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할게요. A하고 6을 칠해줄 거야. 그 다음 벌어질 거야. 그런데 그 두 개 연립방정식의 해가 6보다 크거나 같고 7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대. 6보다 크거나 같아. 그럼 6이 벌어져야 되겠네. 그럼 당연히 A는 6보다 왼쪽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 쓰면 돼? 안 돼? 안 돼. 해가 그럼 여기서도 생기기 때문에. 해는 정해줬어. 6부터 7까지만 있어야 된대. 따라서 A는 여기 있어야 되겠지. 이해되죠? 이렇게. 따라서 A는 어떻게 돼야 돼? A는 5보다 작아야 된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 그죠? 근데 A의 범위가 K다. 요 K가 5가 되겠네. 그럼 K는 5다. 그죠? 물론 6보다 4보다 작아도 되겠지. 더 왼쪽일 테니까 답이 되겠지. 근데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K가 5까지가 되는 거겠네. 따라서 정답은 5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12점짜리 주관식 문제였습니다. 괜찮겠죠?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보자. 52번 문제 보도록 할게. 자, 일단 1, 2, 3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는 바구니가 있는데 1, 2, 3의 숫자가 하나씩 적혀있대.
홀수 짝수 얘기야. 그러니까 홀수 1하고 3, 짝수 2, 하나 이렇게 주어져 있어. 3개가. 그런데 공을 꺼낸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는데 이거를 고급스러운 용어로 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겠지. 그치? 확인하고 버려. 그러면 그거를 비복원 추출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시행에서 확인을 한 다음에 그 공을 버린다. 그거는 비복원 추출이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공을 확인한 다음에 집어넣는다. 그거는 세련된 말로 복원 추출.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얘를 5번 할 거야. 이 짓을 5번을 할 건데, 눈에 적힌 합이 홀수인 확률이 아니라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는 게 문제가 되겠다. 그죠? 문제야.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 5개를 합했을 때 홀수가 나와야 돼. 아, 그럼 전부 다 홀수인 경우 되겠네. 홀수 5번 뽑으면 다 더해주면 홀수 되는 거 맞네. 또는 짝수 2번, 홀수 3번. 즉, 홀수가 홀수번 나와야지 더했을 때 홀수가 되네. 마지막으로 홀수 1번, 짝수 2번, 4번, 짝수 4번.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따라서 홀수가 되는 경우의 수는 일단 3가지 경우다. 3가지 경우. 이렇게 기획을 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는 홀수야. 경우의 수를 구하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전부 다 홀수니까 첫 번째에서 홀수 뽑는 경우의 수 몇 개야? 1 또는 3이잖아. 따라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의 5승이다. 엄청 쉽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얘들아 좀 조심해야 돼. 요것뿐만이 아니라 홀수, 짝수 순서가 바뀔 수 있잖아. 얘는 홀, 짝짝일 수도 있는데 홀짝, 홀일 수도 있고. 따라서 5개 중에서 홀수가 들어갈 수 있는 순번 3개를 뽑아주시면 되겠죠. 혹은 짝수가 들어가는 거 2번 뽑아주면 자연스럽게 홀수는 결정되겠지. 5C3 또는 5C2 2개 똑같으니까 어차피. 따라서 5C3 얘가 되는 거야. 그죠? 10가지 경우지. 즉 홀수가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고 홀수가 이렇게 배치될 수도 있고 그 경우의 수를 따진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홀수 뽑는 방법 2가지. 근데 짝수는 무조건 2니까 1가지야. 1은 안 써도 되겠지. 곱하기니까. 됐죠? 자, 그 다음 요거는 역시 홀수가 들어갈 자리를 뽑아야 되겠지. 따라서 5C1이 되겠지. 간단하게 5개 자리 순번 중에 하나 뽑는 거니까 경우의 수는 5개잖아. 그죠? 그 다음에 홀수 또 뽑아야 되지. 1이나 3 둘 중에 하나 뽑아야 되는 거니까 2가지. 나머지는 짝수기 때문에 상관없어. 1이야. 어차피 안 써줘도 된다. 그죠? 첫 번째 경우는 2의 5승 32개가 된다. 두 번째 경우는 10 곱하기 8이니까 80가지 경우가 된다. 요거는 5의 10이죠. 10가지. 됐죠? 따라서 112에다가 122가지가 최종적으로 정답이 된다. 경우의 수. 이렇게 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요게 사실 확률로 나왔으면 조금 더 세련된 문제지. 그지? 경우의 수가 아니라 확률이라 그러면 독립시행으로 가셔야 되겠죠. 이해됩니까? 독립시행? 한 가지만 예를 들어줄까? 확률? 두 번째 경우에 독립시행 어떻게 구할래? 두 번째 경우에 5번 중에 3번 홀수 나오면 돼. 홀수가 성공이라고 치는 거잖아. 그럼 홀수가 나올 확률은 얼마야? 3분의 2잖아. 3개 중에 2개 있으니까 홀수가. 이거에 3번. 그 다음에 짝수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니까 요거에 2번. 이렇게 계산해주면 두 번째 확률이고 첫 번째, 세 번째도 구한 다음에 더해주는. 사실은 그 확률 문제가 나왔다면 조금 더 세련된 문제였겠죠. 그죠? 이거는 이제 독립시행을 가지고 이항 분포로 퍼져나갈 수도 있어야 돼. 그지? 독립시행에서. 만약에 독립시행에서 나왔어. 그럼 이항 분포로도 퍼져나갈 수 있어야 돼. 그럼 이항 분포로 간 다음에 거기서 정규 분포 구하고 정규 분포에서 표준 정규 분포로 돌려서 확률 구하는 문제까지도 확장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통계는 하나의 흐름이야. 뒷부분은. 그죠? 추정까지도 하나의 흐름이야. 그것만 정확하게 잡으면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수능에서 4점짜리 통계는 무조건 푸셔야 돼요. 4점짜리 확률과 통계는 몰라,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어려운 4점짜리라도 확률과 통계는 분명히 풀 수 있습니다. 최소 수능 등급으로 따졌을 때 3등급 학생들 3등급까지 나오는 학생들은 4점짜리 포기하는 문제 중에 확률이 있으면 안 돼요. 요새 트렌드가 그리고 뭐야, 29번이 확률로 나오잖아 수능에서. 그죠? 트렌드가. 그러니까 29번이 아니더라도 좀 어려운 문제, 킬러 문항으로 확률을 좀 포함을 하는 경향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확률을 진짜 모르겠어. 지금부터라도 하루에 꾸준히 확률 문제, 어려운 문제 있죠. 4점짜리. 그런 문제를 2문제, 3문제씩 하루에 꾸준히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해답 좋아. 근데 해답대로 가면 안 되고 자기 스스로 계속 한번 경우를 나눠보는 거야. 마인드는 어떤 마인드냐면 확률 마인드는 나는 노가다 뛴다. 그냥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조사한다. 이 마인드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딱 확률에 대한 그 로고스가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그 확률 통계에 대한 로고스가 생기면은 더 이상 뭐 확률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 사실 확률이 문과든 이과든 굉장하게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죠. 굉장합니다. 확률 포지션은 미분적분보다 오히려 더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새는 수능만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확률에 좀 약하다 혹은 확률에 자신 있는 친구들도 마찬가지야. 하루아침에 공식에서 풀고 그게 끝이 아니야. 그리고 어떤 문제를 풀어서 끝이 아니야. 다각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생각해 봐야 돼. 그러니까 혹시 이 강의를 듣고 있는 고3 학생들이 아닌 친구들도 확률을 좀 미리미리 시작을 해서 확률에 대한 로고스가 스스로 정립될 수 있게끔. 그래서 자기가 배우고 있는 강사죠. 뭐 강사든 아니면 학교 선생님이든 아니면 뭐 원장님이 될 수도 있죠. 서로 확률에 대해서 문제풀이에 대해서 서로 얘기가 돼야 돼. 이런 방법도 있네요. 저런 방법도 있네요. 그런 식의 수업을 한번 겪고 나잖아? 그러면은 그 커리큘럼을 따라 나온 친구는 그냥 무조건 수학 1등급이야. 무조건 만점 나와요. 예. 수능에서. 제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근데 필요한 거는 확률은 한순간에 딱 끝나는 게 아니야. 그냥 꾸준히 하면은 어느 순간 딱 트이는 건 맞는데 꾸준해야 돼, 꾸준. 그죠? 그래서 뭐 이러한 부분들을 고1, 고2 학생들 혹은 중학교 학생들도 확률 통계에 대한 수학이 뭐 방정식 함수 아니야. 포인트 아니야, 그거. 확률입니다, 확률. 제가 볼 때는. 현대 수학에서는 확률 통계가 포인트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문과든 이과든. 근데 이제 또 이과 학생들은 확률을 시험에서 안 보지, 또 이제. 그죠? 현재 고2부터는 확률을 또 안 봅니다.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교육 과정이 있나? 앞으로 이과 학생들은 확률 통계를 안 배워요. 이과 학생들은. 올해 고3까지만 배워. 올해 고3 이과까지만 확률 통계를 시험에 그 수능을 보는 거고, 진짜 막 이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개탄스럽습니다, 진짜. 그죠? 어쨌든 여기까지 좀 잡소리를 마무리를 하고요. 자, 53번 문제 갈게요. 자, 두 곡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연립하란 얘기네요. 자, 3차 방정식이니까 x 세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k, 얘가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얘가 되는데 이게 뭔가 미분 문제 같죠? 근데 미분 문제 아니야, 이거. 그냥 단순하게 근과 계수의 관계하고 등비수열 문제입니다. 그죠? 미분적분 문제가 아니었더라고. 자, 좌변으로 넘길게요.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k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3차 방정식 고1 문제야. 됐죠? 자, 세 근을 정해야 되는데 세 근이 등비수열을 이룬대. 그러면은 a, ar, ar 제곱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세 근의 합 구해보자. a 더하기 ar 플러스 ar 제곱인데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3이다. 그 다음 교차의 곱의 합, 즉 두 개 곱해. 그럼 a제곱 r, 이렇게 두 개 곱해. a제곱 r 제곱, 이렇게 두 개 곱해. a제곱 r 세제곱.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얘는 그럼 얼마야? 얘는 a분의 c죠. 따라서 6이다. 이렇게. 그 다음 세 개 다 곱해봐. 세 개 다 곱하면은 a 세제곱 r 세제곱, ar의 전체 세제곱, 얘는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d가 얘 전체죠. 따라서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이 식에서 a로 묶어줄게. a로 묶어주면 1 플러스 r 플러스 r 제곱. 뻔한 문제지? 그치? 등비수열 나왔을 때 뻔한 문제지. 등비수열 3개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요거는 a 제곱 r로 묶어줘야 되겠네. a 제곱 r로 묶어주면 여기 남는 거는 1, 여기 남는 거는 r, 여기 남는 거는 r 제곱. 이렇게. 얘가 6이다. 자, 따라서 양변을 나눠주시면 되겠죠. 나눠줘. 약분 되겠네. 따라서 ar분의 1이 남겠네. 구변은 나눠줘. 그럼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겠다. 따라서 ar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 대입해. 끝났잖아. 마이너스 2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8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다. 마이너스 k 넘어가면 k고 마이너스 8 넘어가면 10. 정답은 k는 10. 이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간단한 등비수열 문제로 바뀌었죠. 근과 계수의 관계이기 때문에 고1 문제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말 잘못했네. 등비수열이 묻어있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 해당됩니다. 단독 문제로 나와도 전혀 문제가 없죠. 됐죠? 다음 54번 문제 보도록 하자. 뭐 갑자기 생뚱맞게 집합이 나왔어. 고1 과정.
이거는 뭐 고1 과정이에요. 그냥 벤 다이어그램 집합이야. 뭐 함정도 없어.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랬을 때 B 여집합하고 A하고의 교집합을 말하래. 그럼 여기겠죠, 여기? A차비. 얘가 1, 3, 5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집합 A의 원소의 합이 16이래. 근데 이미 얘네들 더해주면 얼마야? 이미 밝혀진 얘네들을 더해주면은 9잖아. 그럼 9에다 7을 더해줘야 돼. 그런데 지금 1, 3, 5 제외하고 1하고 3하고 5 제외하고 얘네들 중에 조합해서 7이 나오는 경우를 생각해봐. 없어. 왜냐? 7은 홀수잖아. 근데 2, 4, 6은 짝수잖아. 따라서 7밖에 없어. 그냥 7 하나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죠? 따라서 여기가 7 하나만 덩그러니 들어가야지 얘네들의 합이 16이 나온다. 다른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 다음 집합 B의 원소가 9래. 근데 이미 밝혀진 게 7이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이쪽의 합은 9니까 얼마가 돼야 되겠어? 2가 돼야 되겠지. 근데 2는 하나밖에 없잖아. 2네. 끝났네? 그러면은 지금 바깥에는 어떻게 되겠어? 1 있고 2 있고 3 있고 4가 없으니까 바깥에 4 쓰고 5 있고 6 없잖아. 7 있고 8은 없네. 원래 없네. 전체에서. 끝났네. 드모르간의 법칙에서 얘는 뭐야? A 합집합 B의 전체 여집합 구하라는 얘기죠. 따라서 4하고 6이 정답이 되겠죠. 정답은 10 이렇게 처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을지대는 15문제예요. 2020학년도부터 55번 문제. 자, 요거는 수도 없이 반복했던 문제. 이게 만약에 흔들리면 고3 아닙니다, 이제. 예, 이거는 흔들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기본적인 포맷이 문제이기 때문에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포인트가 무한대로 가는 포인트,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포인트. 끝났잖아. 일단 요거 무한대잖아. 무한대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의 차수가 똑같아야지 수렴하는 값을 갖잖아. 따라서 분모가 1차야. 분자도 1차가 돼야 돼. 그런데 쓸데없이 x세제곱이 있잖아. 이놈을 죽여야 되겠네. 따라서 fx는 일단 x세제곱이 있어야지 얘가 죽지. 그 다음에 최고차항의 개수가 답이잖아. 최고차항의 개수 얘가 5가 있으니까 분자가 10이 있어야지 5분의 10 해서 2가 되겠지. 따라서 얘는 뭐야? 따라서 얘는 x제곱항은 있으면 안 돼. 분모가 1차기 때문에 얘는 10x 플러스 뭐 a 뭐 k라고 쓸까요? k 이렇게 됐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보통 좀 어렵게 나오는데 너무 쉽게 나왔잖아. 이거 함수잖아. 다항함수니까 모든 부분에서 모든 구간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다항함수는. 따라서 0에 대한 극한값은 0에 대한 함수값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어. 모든 구간에서 연속이니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냥 0 대입하는 거잖아. 기본 꼴은 0 대입해서 f형이 5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5라는 얘기야. 장난치는 문제지. 따라서 뭐까지 주어진 거야? 얘가 마이너스 5까지 라는 게 주어진 거야. 이 상태에서 1 대입하면 1 플러스 10 마이너스 5. 정답은 11에서 6이 정답이다.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됐죠? 자, 일단 오늘 강의 끝이 나서요. 55번까지.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몇 문제 정도는 그래도 챙길 게 있었지. 그리고 확률 같은 경우도 시간이 좀 남을 것 같아가지고 확률에 대한 원장님 생각이나 또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경우의수 문제뿐만 아니라 확률로 나왔을 때, 그리고 또 그 문제에서 독립시행으로 퍼져나온 문제가 이항분포로 갔다가 정규분포, 표준정규분포, 그 다음 확률 구하는 그런 부분까지 유기적으로 너네들이 잡아야 된다, 갖고 놀 수 있어야 된다라는 잡소리도, 잔소리도 좀 했죠. 잔소리는 아닌가요? 충고, 조언, 뭐 그런 걸로 좀 포장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오늘도 좀 시간을 뭐 1시간 정도로 항상 전후로 마치고 있는데 좀 일찍 끝났습니다. 문제수가 적기 때문에 좀 일찍 끝났고, 드디어 이제 을지대는 빠이빠이네, 그지? 을지대는 다 해결했습니다. 을지대 역대 모든 적성고사는 이제 TVQ Q원장 채널에 이제 박제가 됐습니다. 이제, 그죠? 뭐, 이제 앞으로는 적성고사가 올해가 끝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안 보겠죠? 안 보겠지만, 뭐, 훗날에도 누군가가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예, 그때, 미래에 본 누군가에게, 안녕이라고 뭐 인사를 좀 하면서 빨리 들어가겠습니다. 프랜시스 님이 또 마지막 멘트를 또 이렇게 날려주셨으니까 저도 마무리 좀 일찍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은 너희들을 응원한다! 우와. 안녕. 화이팅!